표현의 자유는 기본권에 속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 표현의 자유는 위압과 통제를 받지 않고 의사를 밝힐 수 있다는 것이지 타인에게 줄 영향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아니죠. 악플에 시달려 안타까운 선택을 하는 일도 있었고 무분별한 비하와 비난이 서로 뒤섞여 발전적인 대화를 오히려 가로막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떤 기준을,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걸까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8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당금 토론의 DJ를 맡은 꽁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패널분들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네, 디디님. 네, 안녕하세요. 당금 토론의 창시자 디디입니다. 역시 사극의 여왕님답습니다. 네, 다음 라피님. 네, 안녕하세요. 패널로는 거의 처음인 것 같은데 반갑습니다. 라피입니다. 야. 네, 그리고 민기누님입니다. 민기누님입니다. 네, 민기누님도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민기뉴입니다. 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아유, 저는 정식으로는 두 번째 녹음인데 DJ를 하게 됐네요. 네. 굉장히 떨립니다. 잘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릴 건데요. 이번 주제와 토론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릴 겁니다. 이제 패널 여러분들은 댓글을 달아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댓글을 많이 다는 편도 아니고 사실 왜 달지라는 생각도 가끔 하는 편인데 근데 이제 대학 와서 그 대학생들끼리 이용하는 커뮤니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제 질문 같은 거를 하려고 그때 댓글을 남겨본 경험은 있어요. 네, 저도 마찬가지로 그 대학생들의 커뮤니티에는 대학 온 이후로 좀 댓글도 달고 글도 써봤던 것 같은데 약간 네이버나 뭐 그냥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왜 굳이 내가 막 기록을 남겨가면서 댓글을 달아야 되나 이 생각이 들어서 거의 안 쓰는 편인 것 같아요. 저도 댓글을 저는 아예 기사를 보고 그냥 댓글을 아예 안 보거든요. 그 밑에까지 굳이 내려서 안 보는 성격이어서 그런데 가끔 이제 너무 누군가를 비방하거나 그런 댓글에 신고를 한 적은 있어요. 저도요. 네. 싫어요 막 이런 거. 맞아. 소심하게 표현하고 글은 안 쓰고. 근데 저도 확실히 글은 좀 안 쓰는 것 같아요. 네. 사실 댓글 달기보다는 뭔가 이미 달려있는 베스트 댓글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막 그냥 좋아요 누르고 맞아. 가끔 그냥 좀 터무니없는 소리 한다. 그럼 싫어요 누르고 그래도 악플은 안 달죠. 가끔 유튜브에 진짜 웃긴 댓글 있거든요. 맞아요. 그런 거 진짜 이분은 칭찬 받아야 된다. 맞아요. 좋아요 누르고. 맞아. 저도 제가 현우씨 터졌나 안 터졌나를 기준으로 유튜브 댓글은 좋아요 누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요새 네이버 댓글에 좋아요를 누르려고 보면은 그 10초에 한 번씩 누를 수 있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제한이 생겼더라고요. 뭔가 처음에는 되게 답답했는데 이런 제한들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처음에는 아예 그게 원래는 3초였던 거 아세요? 아, 진짜요? 네, 처음에는 3초였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10초로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이 생각을 해봤죠. 어제 이 대본을 받고 왜 10초로 바뀌었을까. 애초에 그런 고민을 해보진 않았는데 생각해보니까 누르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해보라는 의미가 아닐까 하는 그런 저만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이게 좋아요만 10초인가요? 아니면 싫어요도 10초인가요? 둘 다 둘 싫다. 다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걸 왜 만든 건지 사실은 의문인 게 이제 뭔가 좋아요 수가 많다거나 싫어요 수가 많다거나 하는 거는 그냥 개인의 생각이 아닐까. 물론 이제 그 좋아요 수를 가지고 좋아요 수가 많다고 이제 나도 좋아요 눌러야지 하고 물타기 하거나 뭐 싫어요 수가 많아서 나도 싫어요 눌러야지 하고 물타기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이게 그냥 개인의 의견일 뿐이고 뭔가 진짜 악플 같은 것처럼 나쁜 결과로 이어진다 이렇게는 생각 안 하거든요. 언어로 표현된 게 아니잖아요. 근데 확실히 가시적인 뭔가가 있으니까 제안을 하는 게 아닐까 싶네요. 뭔가 그리고 좋아요나 싫어요가 유난히 많은 걸 보면 예를 들어서 좋아요가 막
500개가 넘어간다. 그러면은 그게 모든 사람의 의견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아, 맞아요. 그런 거를 조금 제한하는 역할도 있지 않을까요? 네. 저는 사실 우리가 막 댓글 조작 이런 거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 댓글? 그것도 약간 좀 조작한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조작하려면 되게 막 기계적으로 사람들을 사서 좋아요를 계속 누르거나 싫어요를 누르거나 이래야 되는데 그게 10초에 한 번씩 제한을 두면은 아무래도 좀 불편해지니까 그래서 도입한 건 줄 알았거든요. 저는 그냥 제 생각이었는데 네. 근데 실제로 댓글을 쓸 때는 또 10초에 한 번씩 저는 계속 좋아요를 누르고 싶은데 10초에 한 번씩 하게 되니까 맞아. 네, 불편하긴 했던 것 같아요. 이거 제가 며칠 전에 네. 뭐 보다가 알게 된 건데 네. 혹시 클릭 농장이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클릭 농장? 네. 뭐예요? 클릭 farm이라는 건데 아, 그런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돈을 받고 페이스북에 가짜 계정을 만들어 특정 게시물에 좋아요를 클릭하거나 유튜브 비디오 조회수, 트위터의 팔로워 숫자 등을 조작해주는 회사를 말한대요. 아, 별게 다 있다. 근데 그거 인스타그램에도 있잖아요. 맞아요. 앱도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거 팔로우 해주면 그 사람이 가서 게시글 올라올 때마다 좋아요 눌러주고 해주는 거예요. 맞아요. 돈 주고 팔로워 막 사거나. 뭔가 슬픈데. 뭔가 그 댓글 조작, 뭐 여론 조작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을 것도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위험하네요. 뭔가 진짜 돈이 많은 사람들이 여론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장치인 것 같아요. 맞죠. 여하튼 이렇게 제한을 두면서 뭔가 긍정적인 댓글 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유인책들이 지금 막 도입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전히 핵심적인 원인이 좀 익명성? 그게 좀 핵심적인 원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제 두 번째 당근 토론이라고 했잖아요. 그 주제는 인터넷 댓글 실명제입니다. 그 인터넷 댓글 실명제를 주제로 두 번째 당근 토론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인터넷 댓글 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과 그 주민등록 번호가 확인이 되어야만 인터넷 게시판에 댓글을 달 수 있는 제도를 뜻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리고 패널분들은 첫 번째 당근 토론은 다들 듣고 오셨나요? 그리고 오늘의 토론에 임하는 마음가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당연히 들었고요. 너무 재밌게 들었고 그때 이제 디디님이랑 민기녀님 계셨잖아요. 네. 그때 되게 토론을 잘해주셨던 것 같은데 네, 너무 재밌게 당연히 들었었고 사실 인터넷 실명제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본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어떤 게 정답이라고도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 토론보다는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자라는 생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말씀드렸듯이 지난번 당금 토론에 참여를 했는데 지난번에는 그 여행이라는 주제로 참여를 했어서 되게 가볍고 좀 재미있게 했었다면 이번에는 상당히 좀 무거운 주제인 것 같아서 좀 더 진지하게 임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제가 이렇게 제안했던 콘텐츠가 다시 돌아와서 너무 좋고요. 일단 저도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고 싶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2019년 하반기에 사실 이 악플이나 이런 게 되게 대중적인 분야에서 화두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대학생으로서 우리도 한번 다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한번 토론의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도 첫 번째 당근 토론 들었는데 그때 제가 디디님을 그렸었죠, 그 썸네일에서. 그렇죠. 네, 좀 강력하게 그렸었던 기억이 나는데 여하튼 저는 이제 이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최근에 해본 적이 있어요. 학교 수업을 들으면서 뭔가 자유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해보자 했는데 마침 2019년에 이슈가 안타까운 소식도 많았고 그 이유가 거의 악플 때문이라는 거, 그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저도 이번 주제 너무 흥미롭게 생각을 하고 굉장히 진지하게 임할 생각입니다. 왜냐면 그 토론 졌거든요. 이번에는 반드시. 그때는 반대였나요? 네, 찬성이었나요? 전 반대 측이었습니다. 어. 논리가 딸렸죠. 물론 지금 성장했다는 의미는 아니지만
여튼 지금까지 패널분들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오늘의 토론에 참여할지 얘기를 각자 들어봤는데요. 자, 이제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위해서 찬반을 정해보려고 합니다. 패널분들은 인터넷 댓글 실명제에 대해 찬성하시나요? 반대하시나요? 이제 둘로 나눠볼까요? 네, 일단 저 디디는 찬성입니다. 실명제 찬성. 저 민기뉴는 실명제 반대입니다. 저는 들어오기 전에는 반대였는데 찬성으로 바꾸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전에도 반대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반대를 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디디님과 꽁, 저죠. 네, 제가 찬성, 그리고 민기뉴님, 라피님이 반대입니다. 아니. 아, 죄송합니다. 저 정신이 없나 봐요. 죄송해요. 제가 어제 밤을 새고 와서. 거기다 첫 DJ. 이해해 주실 거로 믿고 다시 정리를 하자면 민기누님과 라피님이 찬성인가요? 아니요. 디디님이랑 라피가 찬성입니다. 저 왜 이러죠? 대각선으로. 아, 이게 지금 자리가 제 앞에 디디님이 있거든요. 분명 자리 때문입니다. 네, 같은 팀인 것 같아요. 아, 민망하네요. 네, 그러면 디디님과 라피님이 네. 찬성, 그리고 민기뉴님과 저 꽁이 반대입니다. 우선 찬성하시는 이유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이제 디디님 먼저, 그 다음에 라피님 이 순으로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저는 사실 2017년에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가수가 악플로 세상을 떠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2년이 지난 2019년에는 거의 한 달 간격으로 또 가수 두 분이 떠나셨잖아요. 그런 현상을 두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자살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낸 연쇄살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단 그걸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됐던 게 악플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이 실명제다, 익명제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가장 가운데 있는 핵심 부분 중에 하나가 또 악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악플의 강도를, 악플을 아예 없앨 수는 없겠지만 강도를 좀 낮추는 데는 실명제가 어느 정도 일조는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서 실명제 찬성, 익명제 반대입니다. 네. 저도 이제 인터넷 실명제 찬성인데, 디디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런 많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게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하나의 기사를 봤었는데, 그 고 설리 씨가 솔로 데뷔를 한 게 2015년인데 그때부터 이제 이제 돌아가시기 전날까지 나왔던 기사의 수가 1만 개래요. 근데 그 1만 개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댓글이 4, 5년 동안 계속 달렸겠죠? 뭐 좋은 댓글도 있을 수도 있고 안 좋은 댓글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게 되게 누적이 되면 사람을 피폐하게 만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게 실명으로 단다면 조금 더 순화해서 사람들이 달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은 좀 더 정신적인 피해도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네, 저는 찬성으로 주장하겠습니다. 네, 찬성 측의 두 분은 이제 최근에 일어났던 안타까운 사례들을 이제 근거로 뭔가 악플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완전한 근절보다는 예방에 좀 더 주안점이 둬서 뭔가 실명제에 찬성한다, 뭐 그런 주장이셨고, 이제 다음은 반대 측의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합시다. 먼저 민기뉴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도 그 악플로 많은 연예인들이 좀 피해를 받고 그리고 자살까지 이르게 되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뭔가 개선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인터넷이라는 공간이 워낙 좀 자유로운 의견의 장이다 보니까 만약에 실명제로 하게 된다면 개인들의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너무 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인터넷이 아무래도 자기가 익명성이 있는 만큼 자기 의견을 현실에서 못 말하는 의견도 되게 자유롭게 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런 장점이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게 되면 다 사라지게 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또 현실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면 뭐 SNS, 인스타그램이나 뭐 페이스북 같은 그런 SNS는 규제할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그런 연예인들의 인스타 계정 이런 데 올라오는 댓글들은 어차피 그대로 악플이 유지될 텐데 인터넷에서 실명제 하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저도 민기뉴님 의견에 덧붙여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이 인터넷 실명제가 진짜 실효성이 있는지가 의심스러워요. 사실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해서 진짜 악플이 완전히 물론 근절을 위해서 실명제를 실시하자는 건 아니지만 그 악플이 정말 예방될 수 있을지도 의문이에요. 최근 이제 고설리님의 그 악플들을 보니까 그게 폐 땡땡북 악플이었는데 뭔가 실명으로 된 악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물론 이제 이 실명제라는 거는 IP 주소 같은 거를 함께 공개하기도 한다지만 그 실명을 걸고서도 악플을 다는 분들이 많았고 그리고 그분들은 솔직히 전체 인구에 비해서는 소수잖아요. 그 소수를 그러니까 막 빈대 잡다가 뭐 초가상가 다 태운다 약간 이런 생각이 저는 자꾸 드는 거예요. 게다가 그게 진짜 실효성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네. 그리고 저는 조금 다른 방향에서 생각을 해보자면 저는 그림을 이제 커뮤니티에 게시하는 입장으로서 제 닉네임이 아니고서는 살짝 활동하기가 힘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도 꽁이라는 닉네임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뭔가 꽁님 그림이다가 아니라 제 진짜 이름을 가지고 땡땡님 그림이다 이렇게 하면 너무 위화감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이제 사람들마다 닉네임이 가지는 그 이미지가 있는데 그 이미지를 부정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뭔가 만약에 이름이 박봉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되게 세련된 노래를 부르고 있다. 사람이 편견이 생기잖아요. 이 노래 뭔가 촌스러울 것 같지 않을까? 이름이 박봉팔인데? 네, 그런 식으로 이름에도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익명성은 보장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반대 입장입니다. 약간 연예인의 예명 같은 느낌이군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서로 얘기를 좀 더 해볼까요? 저는 아까 민기니님이 그 자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이게 틀리다가 아니라 좀 사람들이 간과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자유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댓글을 달 때 익명성이면 물론 다른 실명 내 이름을 밝힐 때보단 좀 더 자유롭게 활동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다만 그 자유를 앞세워서 속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 중에서는 할 얘기가 있고 안 해야 할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익명이라는 가면을 쓰고서는 하지 않아야 할 속 얘기까지 하게 되니까 이제 그게 가장 대표적으로 보여지는 산물이 아웃풋이 악플인 거죠. 그래서 그거는 좀 사람들이 악플을 쓸 자유? 이거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그 표현의 자유라고 그쪽에서 얘기를 하면 뭐 할 말은 없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익명제 찬성 반대 어느 입장에서든 쓰는 사람에서는 그건 좀 절대 관과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자유라는 의미를. 근데 그거는 제 입장에서는 이제 물론 그 표현의 자유를 악용해서 악플을 쓰는 건 정말 못된 행동인데 그 못된 행동을 전체 사람들이 다 하고 있냐라는 말이죠. 그 하는 사람들은 소수인데 왜 전체 사람들을 규제하느냐. 그럴 거라면 차라리 이제 정말 그 악플에 대한 처벌을 그냥 완전히 강화해버리는 게 낫지 않나. 그 처벌을 강화한다면 물론 그 진짜 일이 일어났을 때의 처리도 원활할 것이고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예방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악플이 달았을 때 처벌이 세니까. 네. 그래서 그 소수의 인원이 뭔가 악플을 단다고 해서 그 진짜 전체 사람들이 전부 실명을 내걸고 자기 주민등록번호를 걸고 뭔가
댓글을 달아야 된다는 게 저는 좀 부당한 것 같아요. 네, 저도 같은 입장인데 이제 디디님이 말씀하신 그 악플을 다는 사람들은 물론 그 사람들이 악플을 달 자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사람들 때문에 그 다른 인터넷 공간에서 되게 자유롭게 토론하고 자기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었던 그런 사람들의 자유가 침해되는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게 되면.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러니까 악플 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사람들의 자유는 좀 제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 그러니까 표현의 자유를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실명을 거론한다고 해서 할 수 있었던 말이, 그러니까 익명으로 할 수 있었던 말을 실명으로 할 수 없다? 저는 이거는 사실 조금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익명으로 누군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주제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건 어쨌거나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비판하고 깎아내리는 그런 댓글들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보통 익명으로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거고, 그래서 또 고소를 하고 뭐 이런 절차가 복잡해지는 것도 있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네, 표현의 자유가 그 실명이라고 보장이 안 되고 뭐 익명이라고 보장이 되고 이렇게 설명할 수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예를 들어서 뭐 자기 정치 색깔이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인터넷에서 댓글을 달게 되면 아무래도 그 제 이름과 함께 만약에 실명제를 실시한다면 이름과 성향 그런 게 다 드러나게 될 텐데 아무래도 두려움을 갖게 되고 제 의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그런 마음속의 제한이 실제로 그 댓글을 달 때도 좀 제한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자기의 의견을 완전하게 표현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는 좀 스스로 걸러서 말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자기의 그런 성향을 내보이기 싫은 사람은 아예 댓글을 달지 않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실명제를 실시하게 되면. 네. 뭔가 그 댓글을 달면 약간 그 자기 이름을 걸고 다는 거기 때문에 약간 낙인을 찍히는 느낌인가요? 네. 그 기록이 항상 남게 되고 또 요즘 인터넷에는 사실 뭐 찾아보기만 하면은 아이디만 쳐도 사실 좀 기록이 맞아. 나오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실명제를 실시하면 아무래도 자기 이름이 다 인터넷 공간에 남는 거니까 좀 그런 위험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 네. 민기님이 말씀하신 거에 긍정적인 측면을 봤어요. 그러니까 달기 전에 한 번 더 내적 검열 같은 걸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의 긍정적인 측면을 본다면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필터링을 안 하고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든 막 하는 것보다 한 번 더 얘기하면서 그때 내가 이걸 진짜 본능에 의식해서 그냥 보자마자 무의식적으로 나온 건지 아니면 한번 내가 진짜 이 주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과 고민을 해보고 댓글을 다는 건지 이거의 시간이 짧지만 사실 사람은 되게 짧은 시간에도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검열의 좀 긍정적인 측면을 봐서 실명제가 좀 그러니까 실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저도 디디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그 한 번 더 생각한다는 그 절차를 익명제에서는 거칠 수 없는 건가요? 이게 저는 궁금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익명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얘기를 해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내가 누군지 알 수가 없으니까 훨씬 그냥 한 번 생각하고 바로 다는 경우가 횟수는 더 많겠죠? 실명제 할 때보다는. 그렇죠. 이름을 공개한다는 건 어쨌거나 개인 정보이고, 그러니까 스스로 이름을 공개하지 않는 것보다는 자기가 노출되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요? 자기 검열에 있어서 누군가가 날 알아볼 수도 있다는 생각? 그렇죠. 네.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는 저도 네, 동의를 하고 저는 사실 그 악플러들이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면 분명히 좀 덜 악플을 달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는 그 외의 사람들이 침해되는 그런 자유가 너무 크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입장입니다. 근데 저는 익명을 가진 사람들도 충분히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네. 뭔가 자기가 썼던 악플이 나중에 돌아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제가 그 경우를 최근에 어떤 유튜버, 물론 이건 아직 의혹일 뿐이라서 제가 뭐 누구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자기가 뭔가 옛날에 악플을 엄청 악플이라기보다 누구를 인신공격을 하고 뭔가 욕설을 했던 그런 과거에 어떤 닉네임을 가졌던 사람이 현재의 다른 닉네임을 가진 사람과 동일 인물이 아니냐. 예, 그런 의혹이 막 지금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뭔가 사례도 있을 수 있으니까 뭐 나를 위해서라도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걸 사람들한테 좀 일깨워 준다면 뭔가 익명을 가지고서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기지 않을까. 뭔가 교육 같은 걸 좀 더 현실적으로 뭔가 확실하게, 이제 요즘 사람들은 자기 주관적인 거 좋아하지 않나요? 뭔가 그런 위주로 한다면 솔직히 익명을 가지고서라도 예방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그걸 약간 가시적으로 제도화 시킬 수 있는 게 이제 실명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익명인 상태에서도 충분히 일깨워 줄 수 있지만, 근데 이거를 사실 인간이라는 게 의지 박약의 동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돼라고 말 들을 때 그렇게 할게라고 하는데 실제로 실행할 때는 뭔가 법적으로 규제가 없으면 어차피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면 어떡해?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이런 생각 한 번만으로도 아무리 뭐 교육을 하고 해도 그 효과가 실명제 이렇게 제도화할 때보다는 미미할 것 같아서, 그리고 저는 실명제에 좀 더 마음을 기울었던 게, 아까 녹음 들어오기 전에 저희끼리 잠깐 회의할 때도 나왔던 말이지만, 그 대학 커뮤니티 사이트는 다 익명으로 서로 거의 다 댓글을 달잖아요. 근데 거기를 보면 정말 분위기가 험악할 땐 정말 험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혹여 만약에 이 글 쓴 사람의 논리를 지적하는 글에도 그 글쓴이의 생각이 맞다고 생각한 사람이 다 달려들어서 그 한 명을 마구 거의 진짜 가두고 그 사람 한 명만을 공격을 하니까 저희 게시판에 그런 글 한 번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익명이라는 그 수단을 제발 남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물론 한 명이 공격하는 것도 그 당한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스트레스고 상처일 텐데, 할 거면 한 명이 족하지 굳이 그 사람이 한 얘기를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그걸 동조하고 옹호하고 그걸 덧붙여야겠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거는 진짜 좀 실명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그러면 이제 디디님께서는 이 실명제라는 게 도입이 됐을 때 정말 실효성을 가지고 뭔가 운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물론 악플이 이제 핵심 화두가 돼서 계속 얘기가 나오지만, 악플 같은 경우는 사실 근절할 수는 없죠. 이거는 사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 있을지도 그건 의문이지만, 근데 아까 꽁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악플을 다는 사람은 다른 댓글을 다는 사람들에 비해서 소수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같은 일반인은 한 명만 나한테 악플까지 아니더라도 그거보다 훨씬 약한 수준의 비판의 댓글을 달아도 비판이어도, 비난도 아닌 비판이어도 나 혼자 좀 상처받고 여러 번 며칠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우리보다 훨씬 공적인 장소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몇천 개, 진짜 넘게는 몇십만 개의 댓글을 몇 년 동안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거를 우리가 당한다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게
5천만 명 중에 10,000명? 이건 엄청나게 적은 숫자지만 우리는 한 명한테도 상처를 받는 걸 생각을 하면 그건 결코 적은 숫자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충분히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명제는 확실히 규제력이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없앨 순 없앨지라도 말을 하는데 강도를 낮출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저도 얘기하다가 생각난 건데 네. 이제 그 댓글을 보면 가끔 이게 뭔가 진짜 뭔가 비난하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웃기려고 하는 건지 그 되게 애매한 경계에서 맞아요. 수위로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단어 하나를 교묘하게 바꾼다거나 뭐 진짜. 그렇게 해서 뭔가 기분은 되게 나쁜데 신고하긴 좀 그런 그런 것도 좀 규제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저는 이 제도에 사실 구멍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실명이라는 거나 이제 주민등록번호 그리고 IP 주소 이런 게 전부 날조가 가능한 것들이거든요. 내 실명을 사용하지 않고 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뭐 옛날에 그런 거 해봤잖아요. 셔다운제 안 걸리려고 엄마 주민등록번호 갖고 와서 아이디 새로 만들고 그게 다 날조예요. 생각해보면. 그리고 그 IP 주소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저희가 쉽게 검색도 할 수 있고 뭔가 외국에 가서 뭐 우리나라 IP 주소 사용하는 거 그런 거 있었지 않나? VPN인가요? 아 맞아요. 네, VPN도 많이 쓰던데. 네, 그걸로도 조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충분히 날조 가능이 있는 요소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규제한다는 게 과연 실효성이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좀 표면상의 규제가 아닌가. 그리고 사람들은 뭔가 야 이거 날조할 수 있다더라 하면서 구 어쩌고 뭐 네이 어쩌고 초록창이나 그런데 막 퍼나를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게 퍼지면 다시 또 사태가 악화되는 또 익명성의 굴레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그렇게 저는 좀 실효성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제대로 검토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도 동의하는 바인데 그 네이버나 뭐 그런 포털 사이트를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SNS에 댓글 남기는 것도 규제할 수 없을 뿐더러 그런 사소한 구멍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꽁님 얘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어쨌든 그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려면 자기 이름과 그다음에 주민등록번호, IP 주소를 다 입력하고 댓글을 써야 하는데 그럴 경우에 그 포털 사이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만약에 아까 든 생각인데 만약에 그냥 이렇게 엄마 주민번호를 도용해서 쓴다던가 아니면은 내 주민번호가 뭐 모르게 유출돼가지고 다른 사람이 내 주민번호로 쓴다던가 이렇게 된다면 그 댓글을 남기는 게 내 의견이라고 잘못 인터넷상에 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그런 개인정보를 다룰 때는 충분히 신중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2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정보라는 게 결국 약간 뭔가 뒤에서 거래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거든요. 뭔가 이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내가 구했다. 뭐 얼마에 살 거냐. 뭐 그렇게 해서 날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정말 뭔가 몽상가적인 얘기긴 한데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21세기에서는 맞아요. 솔직히 그 음란물 그것도 최근에 엄청 규제했었잖아요. 그래서 국내에서 못 보게 그렇게 만들었는데 그걸 다 볼 수 있는 방법을 또 마련해서 네이버 같은데 또 올려놨더라고요. 맞아. 그거 뭐지? 그 기사 난 날 있잖아요. 이제 못 본다. 그거 하자마자 그 얼굴책 커뮤니티는 아예 그 기사 당일날부터 볼 수 있는 방법들이 이렇게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진짜 21세기에서는 맘만 먹으면 못할 게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하고 있기는 해요. 사실 그 조작이라는 것도 예전에 저는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잘 몰라서 얘기하기가 약간 조심스럽긴 한데 그 국정원 무슨 댓글 알바 사태 이런 것만 봐도 아예 국가가 나서서 하는 것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데서는 충분히 허점이 있기는 하겠죠. 근데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그렇게까지 굳이 날조를 하면서까지 악플을 달까 약간 이런 생각은 있어서 악플을 다는 사람들 중에는 진짜 그냥
굳이 그렇게까지 머리를 쓸 것 같지도 않은 이건 약간 비하 발언인가 그렇긴 한데 그래서 일반인들이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렇게까지 아이디를 조작을 해서까지 악플을 달까라는 생각도 저는 들긴 하거든요. 물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는 거지만 근데 어쨌든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할 거면 조금이라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게 실명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가지고요. 저도 그러니까 실명제가 완벽한 해답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리고 모든 법도 처음부터 완벽한 법이라는 건 사실 없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많은 허점 꽁님이 지적해주신 많은 허점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근데 다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이거를 실행했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득이 뭔지 그리고 그러니까 허점들이 있다면 앞으로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그거를 위주로 생각해 본다면 저는 해보는 것도 물론 과거에 시행한 경험이 있지만 다시 부활시키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 SNS에서는 그런 기능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 네. 한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 SNS 같은 경우에는 자기 계정을 만들어서 활동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인별그램이나 아니면은 그 얼굴책 같은 경우에는 외국 회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규제를 해도 그 규제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SNS 상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 계정을 만들어서 댓글을 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내법이니까 어쨌거나 국내 기업에 한해서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구나. 네. 그리고 방금 라피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미 시행된 이게 제도였고 뭔가 한번 폐지가 약간 시범적으로 시행됐다가 폐지가 된 상황이에요. 왜 폐지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사실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이게 정말로 실효성이 있었다면 그 당시에 기사화가 돼서 엄청 이슈가 됐겠지만 실제로 딱히 조용했잖아요. 저희 거의 뭐 방금 알았지 않나요? 이거는 몰랐죠. 네, 이거는 사실 좀 농담이고 네. 네, 그렇게 막 정말 성공적으로 이게 잘 됐다면은 지금까지 제도화가 되어 있었겠죠. 좀 더 보완을 해서. 근데 지금으로서는 너무 허점도 많이 보이고 사실 대안책이 정말로 없는 건지 또 생각을 해볼 문제이고 아직까지 그런 구멍을 완전히 메꾸지 못한다면 저는 인터넷 실명제는 저희 민기누님과 저처럼 계속해서 반대하는 사람이 나올 거고 이제 실명제를 정말로 실시하고 싶다면 그런 구멍들을 전부 메꿔서 와라 하는 게 네, 제 입장입니다. 네. 맞아요. 근데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뭐죠? 넘어왔어? 입장을 바꾸신 건가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도 계속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쨌거나 5년 전에 그러니까 2007년에 했다가 5년 만에 폐지된 법안이 다시 사람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이 법에 대해서 다시 사람들이 이번엔 자발적으로 생각을 해냈다는 그 점에 의의가 되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법안이 굳이 아니더라도 그런 사람들의 수요가 있다는 거는 확실한 거고 다만 이제 우리가 그 일반 국민들이 생각해내기에 이 제도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장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동안 적용이 됐었던 뭐 댓글 차단제 뭐 이런 것도 크게 실효가 없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예 조금 더 강하게 규제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표출되고 있다는 그 현상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맞아요. 확실히 동의를 합니다. 지금 너무 많은 안타까운 사건들이 벌어지고 있고 특히 2019년 한 해가 특히나 너무 안타까운 사건이 많이 일어난 것 같아서 그래서 더더욱 인터넷 실명제라는 게 다시 부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결론은 안 났지만 충분히 생각해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네. 그 인터넷 실명제가 2012년에 폐지됐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놓은 게 있는데 첫 번째가 말씀해주셨던 표현의 자유침해, 두 번째가 또 말씀해주셨던 개인정보 자기결정 침해, 세 번째는 이제 언론의 자유침해 이렇게 3가지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행이 되더라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한계가 있다는 거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보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문제 때문에 자꾸 반대 의견이 나오는 거예요. 저거를 구멍이라고 생각을 하고 맞아. 네. 다른 대안이 없을까 하고 꼭 이제 인터넷 실명제를 물론 저희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악플을 옹호하는 입장은 또 그쵸, 아니거든요. 그쵸. 맞아요. 네, 저희는 그저 다른 대안이 있지 않을까. 요거는 좀 구멍이 많은 것 같다 하는 입장, 네, 그런 입장입니다. 악플 하나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실명제를 도입하자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죠. 이제 그쵸. 라피님이 말하신 것처럼 인터넷 실명제가 워낙 유명하니까 우리가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버리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히 좀 더 논의를 해보면 다른 대안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좀 더 실용적인. 네, 그렇죠. 그걸 찾자는 말이죠. 네,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인터넷 실명제가 좀 유례가 없다고 들었는데, 아, 진짜요? 네, 우리나라가 좀 이렇게 규제 공화국인 만큼 저는 무조건적인 그 규제가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충분히 대안이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최근에 네이버에서 좀 자주 보이는 그 클린봇이라고 해서 맞아. 이렇게 좀 나빠요? 싫어요를 많이 나빠요. 싫어요를 많이 받거나 아니면 신고를 많이 받은 댓글은 저절로 삭제되는 그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런 식으로 좀 요즘 인공지능도 많이 발달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악플을 걸러낼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꽁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교육도 좀 강화하는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수단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확실히 지금 트위치, 물론 이건 댓글은 아니지만 네. 트위치라는 주로 게임 1인 방송을 하는 그 커뮤니티에서 악성 채팅을 차단해주는 AI가 있어요. 싹두기, 뭐 나이트봇 이런. 귀엽다. 네, 싹두기예요. 싹둑 잘라버린다고 가지고 거기에 한국욕, 외국욕 이런 것들을 전부 익히게 해서 그게 만약에 조금이라도 비슷한 게 보인다. 조금이라도라기보다 좀 뭔가 그런 뉘앙스 보인다 하는 것들을 좀 걸러낼 수 있도록 하는 AI가 있어서 충분히 민기뉴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AI의 발전도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도 근데 원래 유튜브에 그러니까 댓글에 뭐 금지 단어 설정해 놓으면은 그런 거는 일부 걸러주는 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서 되게 애매하게 맞아. 욕을 뭐 한 글자 띄고 뭐 가로가를 넣는다거나 네. 뭐 그런 식으로 악용하는 사례는 언제나 발생하는 것 같아요. 네. 그쵸.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박테리아를 없앤다고 해충약을 만들면 슈퍼박테리아가 등장하듯 이건 끊임없는 숙제인 것 같고, 약간 논외일 수도 있는데 아까 클립봇 하니까 그냥 생각난 건데, 요즘 그래서 정치 뉴스란 있잖아요. 거기는 그래서 댓글이 아예 인기 순으로 못 보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아까 회의 때인가 라피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제 베스트 댓글들을 보면은 이게 저만 겪는 현상인 줄 알았는데 요즘 현대인들이 많이 겪는 현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사를 보고 댓글을 라피님 안 보면 괜찮은데 요즘 사람들은 댓글도 다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빨리 그냥 짧게 스크롤하면 댓글이 보이니까 댓글 보기 전에 나의 생각이 다 모두 날아가고 댓글이 내 생각으로 잡히는 경우가 되게 많대요. 맞아요. 저도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있거든요. 순간적으로 댓글을 보다가 내가 원래 이렇게 생각을 했었나? 아니었나? 그러니까 저도 그 짧은 순간에 내 생각이랑 댓글이 뒤엉키니까 그렇게 베스트 댓글에 사람들 생각이 지배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선풀이면 좋은 얘기면 좋겠지만 안 좋은 얘기면 나도 이 사람에 대해서 뭘 모르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괜히 안 좋은 인식을 가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게 정치적인 부분에서는 훨씬 더 이게 좀 문제가 커지니까 아예 거기는 댓글창을 눌러야만 댓글을 볼 수가 있고, 눌러도 인기 순으로 절대 안 뜨고 그냥 최신 순으로만 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느 한 의견에 지배가 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런 방안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익명성을 계속해서 유지를 한다면. 저는 디디님이 말씀하신 것 때문에 좀 더 교육의 강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이제 뭔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오면서
막 비판적 인식을 길러야 된다, 뭐 비판적 시각을 길러야 된다 이런 말을 괜히 하는 게 아닌 게 진짜 상대방의 의견에 사람이라는 동물은 쉽게 좌지우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개인이 비판적인 시각을 기르게끔 해주는 게 저는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뭔가 사범대생 같네요. 네, 아무튼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악플 예방에 있어서도 저는 완전한 그 실명제보다는 뭔가 확실히 교육을 강화시키거나 처벌 강화시키거나 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해서 개인의 인식을 좀 변화시키고 좀 비판적인 인식을 많은 사람들이 가질 수 있게끔 해야 뭔가 진정한 그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래서 교육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제 막 완전히 이 법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건 아니지만 이 법안이 만약에 실행된다면 당연히 교육도 함께 진행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네, 슬슬 마무리를 할까요? 네, 오늘은 인터넷에서 책임감 있는 댓글과 자유로운 의견의 댓글들 중 둘 중 하나만 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했다기보다는 다양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서로 뭔가 마지막에는 찬성과 반대가 없이 뭔가 그냥 행복한 네, 결말. 네, 클린한 인터넷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나 뭐 하는 식으로 생각이 바뀌신 것 같은데 바뀐 건지 다들 지금의 생각은 어떤가요? 토론을 거치고 나서의 생각. 일단 저는 이 찬성이라는 입장이 바뀌진 않습니다. 이게 아마 제가 댓글을 달지 않는 편이라서 그러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거는 사실 이런 주제는 완벽한 반대, 완벽한 찬성이 없는 것처럼 저도 들으면서 계속 반대편의 입장을 들으면 이 제도의 분명한 하점은 이런 거구나라는 거를 많이 알게 돼서 좀 더 진짜 사실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좀 어렵네요. 네, 저도 뭐 반대 입장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 찬성 측의 입장을 들으면서 인터넷 실명제의 어떤 효과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아요. 현재 악플 문제가 심하다 보니까 이런 말도 나오기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알아갈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번 토의를 통해서 뭔가 인터넷 실명제에 대해서 많이 생각은 못했지만 어쨌든 얘기하면서 많이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계기가 된 것 같고 저는 근데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뭐 가치관 같은 게 있다면 자기가 한 행동이랑 말은 언젠가 자기한테 돌아온다고 진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강요할 순 없지만 그런 생각을 누구나 갖게 된다면 이런 법안이 없더라도 충분히 클린한 댓글 문화를 만들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네, 저는 뭔가 이번 이슈 이 주제를 통해서 진짜 악플이라는 게 너무 심각하구나. 진짜 이게 정말 표면상에 떠올라서 진짜 막 대기권이 뚫어버릴 것 같은 그 정도로 뭔가 이슈화되고 있구나. 이 실명제라는 게 진짜 이런 제도 사실 따져보면은 이제 라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가 없이도 충분히 건전한 문화를 만들 수 있을 텐데 이런 제도가 떠오르는 이유는 그만큼 너무 심하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뭔가 조속히 빨리 대안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이번 토론을 통해서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래도 저희 당금에는 선플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그럼요. 없지만 얼마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무풀보다는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 맞아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그렇죠.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까지. 유대격언에서는 돌이킬 수 없다는 점에서 말을 화살에 비유하고는 하는데요. 그런 이유에서 어쩌면 우리는 말을 가장 자주 그리고 비가역적으로 다치곤 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새벽 감성이 됐네요. 오늘의 당금 토론처럼 그 누구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댓글 문화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대본의 알스님, DJ 꽁, 패널의 디디
김기뉴, 라피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간인 금요일. 당신들의 금공강은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